지정해서 학생 한 명에게 과제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에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딱 특정 아이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주말 이야기도 안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한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주말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써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올해 좀 해보게 된 건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재가 어디 갔다 왔대? 뭐 지훈이가 누구랑 갔다 왔대? 하는데 그것들을 몇 번 해보고 애들한테 하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 말로 하게 했는데 이제는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적인 질문, 그냥 여기서 보고서 알 수 있는 질문 만들기. 그 다음에 뭐 느낌이 어땠는지 아니면은 또 어디 가고 싶을 것 같은지 아이들이 되게 그냥 상상으로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해석적 질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런 질문도 된다. 근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찾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다 쓰고 이제 공유 페이지에 놓고서 하면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거 보고 거기에 답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맞았으면 맞았다고 해주고, 그래서 이런 주제 글쓰기로 같이 공유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공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고서 한 건데 이것들을 공유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고요. 네, 이거는 그림 한글 프로그램을 제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만든 선생님이 뒤에 와 계세요. 강현수 선생님이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글을 되게 많이 아는 아이들, 한글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문장 쓰기가 가능한 아이들, 그래서 녹음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단어의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그 단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 모를 때에는 아이들이 그림 한글 프로그램으로 되게 많이 익혔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수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이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자기 일기를 다 쳐요. 이거는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데를 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림도 다 고를 수 있어요. 그림도 가족이면 가족도 4인 가족, 2인 가족 되게 많잖아요. 대가족. 그럼 그 그림이 다 뜨고 아이가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림을 그리는데 한참이 걸려요. 아이들이 자기의 글을 써놓고 그거에 적당한 그림을 찾느라.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대가족을 고르잖아요. 내 가족인 경우에 내 가족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딸이고 남동생은 남동생인데 그럼 그런 그림이 없으면 그것들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복사해서 오면 여기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했고요. 뭐 선생님들이 그려서 직접 넣은 그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했으면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글을. 그래서 어떤 어순으로 됐는지를 고를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나 의사소통 앱으로 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서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서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장학습 갔다 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카미인데요. 카미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까는 펜으로 썼잖아요. 펜으로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타이핑 됩니다. 크롬북은 내가 펜으로 쓰고 싶으면 뒤집어서 접은 다음에 펜으로 쓰면 되고요. 내가 타이핑하고 싶으면 다시 펴서 타이핑을 하면 되니까 그런 장점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를 갔다 오고 나서 사전 사고학습들도 이렇게 해봤고요. 네, 이것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되게 아이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묻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장애아동 권리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면서 아이들이 늘상 정해지는 뭔가의 현장학습이나 교육과정을 아이들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올해는 현장학습을 몇 회 갈 건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학기 말에 다 물어봐서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간혹 이제 자주 나오는 건 부산, 뭐 제주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부모님이랑 가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1학기의 책거리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를 저희가 준비해서 아이들을 그냥 먹고 끝나거나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걸 할 건지, 그러면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파티가 아이들이 원하는 파티는 뭔지. 아이들이 원하는 파티는 TV에서 많이 본 것처럼 막 풍선이 있고 파티 용품이 있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살 건지, 그래서 이거를 젠보드에 놓고서 이제 저희가 특수교사가 3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젠보드에 옮겨놓고 써놓고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아이들이 계속 의자를 원하는데 스탠딩 파티라고, 의자 없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즐겁게 아이들이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전시를 했을 때 전시의 이름도 아이들이 다 지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의견을 계속 물을 수 있고 그게 계속 뭔가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 4학년은 수영 교육을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늘 어떤 이렇게 종이로 줘서 뭐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계속 사전 교육을 하는데 그 사전 교육이 애들한테도 뭔가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뭐 붙이고 오리고가 아닌 이건 젠보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접속해서 3, 4학년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잘 여기서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생각해요.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 사전교육 다 하고서 그러면 먼저 가서는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좋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을 그림에 있는 거를 저희가 막 해서 또 종이로 오려서 막 정말 코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것들을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젠보드는 되게 아이들하고 할 때도 그런 그 뭐죠? 사다리 게임처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으로는 이제 책 활동할 때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먼저 다 올려놓습니다.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뽑은 거를 제가 과제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PPT로 만들었고 이제 제출한 것들이 보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다양성 존중 교육 그런 비슷한 책이어서 우리가 아는 사과색이 빨간색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색이야. 그럼 아이들이 먼저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이제 사과 색깔은 뭔지를 아이들이 보는 거. 사과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 노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좀 파란 초록색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그다음에 디지털 드로잉으로는 아이들이 작년에 이제 저희가 크롬북으로 이비스나 캠퍼스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제 되게 독특하죠. 어떤 아이들이 보고서 이거는 되게 못 그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 문화주간에 학교 전체 전시를 한 거예요. 못 그렸는데 근데 그 애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먹고 치면서 아주 독특한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풍이 다 다른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저희 학교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학교 예산을 들여서 이거는 재작년에 만든 거고요. 이건 작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다 색연필로 아이가 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철을 좋아하는 아이가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를 그대로 따서 그러니까 메모지를 만들었고 이건 다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린 그림을 넣어서 메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통합학급에도 나눠주고 이제 학교에 손님들도 나눠주시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아티스트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타가 있어요. 아리스트라고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 멤버 이름이냐고 그룹 이름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룹 이름이 되었어요. 아리스트.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레고박스를 이제 3, 4학년이 하는데 미리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해 안지훈 선생님이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3개의 시간을 들여서 크게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도 하고 이건 조금 미완성된 거긴 합니다. 계속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통합학급에서 하던 것들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하려고 했고요. 올해 이제 북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아이들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보면은 책이 이렇게 보여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계절책과 몰랑책이에요. 처음에는 이 책을 어떻게 할까 아까 보면서 마인드맵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만나 선생님 아이디어에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의도한 게 있는데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접어서 그림을 그릴 땐 그리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내용을 쓸 때는 내용을 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몰랑이 책을 만든 친구예요. 몰랑이 만든 책은 처음에는 몰랑이 주인공을 얘로 하고 얘 계속 얘기로 하자 그러는데 잠시 한눈을 팔면은 이 몰랑이는 딴 걸 하고 있고 딴 몰랑이가 출연하고 있어서 아 그냥 얘는 그냥 몰랑이가 모두 나오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넣었어요. 넘어졌고 병원에 갔고 막 그래서 내용은 정말 산만해요. 그래서 더 넣으면은 거의 30페이지가 육박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17페이지에서 줄인 되게 잘 그렸죠. 예쁘죠. 근데 이 몰랑이로 그림을 그린 거는 아까 메모지로는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몰랑이는 출시되어 있는 상품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공모에 도전하고 있어요. 뭐 그림 공모전, 우체국 공모전 뭐 이런 거에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이 다 작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절책 좋은 게 읽어줘요. 네. 작가 황유주. 봄에 할아버지와 공원에 갔다. 공원에서 떨어지는 벚꽃을 잡았다. 벚꽃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의 소원은 10,000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뜬금없지만 나는 여름이 좋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를 탈 수 있다. 배를 타면 바다의 물고기를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추석이 있다. 추석에 제사를 지낼 때 약과를 놓는다. 제사가 끝나면 약과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낙엽을 모아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가을이 좋다. 산타 할아버지와 눈이 오는 겨울이 좋다. 그림이 디테일이 되게 왜냐하면 강해요. 성탄절에 반반 유치원 인형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나오지 않았대요. 아직. 지금은 반반 반반 유치원 인형이 유치원 없다고 하고. 인형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길 것 같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수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구독수를 늘릴 수 없다고. 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애가 몇 번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들으니까 틀린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생활교육에서도 보시면 아이가 이제 늘 약속을 안 지키는, 특히 교과 시간에 그럼 아이랑 같이 만들고요. 그것들을 슬라이드 쇼로 가기 전에 봐요. 수업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 과학 시간이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쭉 읽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잘한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움찔해요. 근데 네가 잘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그때는 엄청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도움이 얻었고요. 네, 이렇게 불죠. 리코더 보니까 리코더를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마지막으로 다양성 존중 사례인데 저희가 학교가 워낙 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강사님을 섭외해서 한 반씩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크롬북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브를 모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 관리자 무대에서 다 풀고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강사님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의 크롬북으로 들어가서 잘 연동이 되는지 지금 잘 댓글이 남겨지는지를 한번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감시관, 보안관처럼 이름을 안 하고 들어온 아이들은 누구님 이름, 몇 학년 몇 반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에티켓 교육을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댓글로도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의 있게 질문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해봤고요. 올해는 이제 더 공감 챌린지라고 해서 뭔가 이것들 학습지를, 그러니까 안내문을 줘요. 그 다음에 학교에 곳곳에 붙여놓고 QR코드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 QR로 들어가서 영상을 봐요.
다양성 존중 교육에 대한 짧은 영상이 있고 그 마지막에 어떤 챌린지를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챌린지에 패들렛과 연동해서 그 패들렛에 그 챌린지를 하는 거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5, 6학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설문지를 하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곳곳에 붙여놨는데 하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고, 이렇게 들고 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크롬북으로 이런 계기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패들렛에 매달 저희가 3번을 했거든요. 4, 5, 6월달. 네. 이거는 아이들이 저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림 상징 그리기를 했는데 그때 크롬북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5, 6학년은 종이가 아니면 크롬북으로 다 이렇게 그려서 바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이 20분씩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3번 들으면, 근데 지금 전지훈 선생님은 제가 농담했지만, 거의 한 학기 분량의 그 환경부터 시작해 거의 전지훈련급에 갔다 와야 할 수 있는 양을 보여주셨네요. 네. 그래도 선생님들께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업 설계에서 수업을 운영한 부분, 또 도구를 활용하고 좀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도움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영어 교사인데 아리스도 괜찮습니다. 발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와라이버너드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 3분의 사례가 선생님들께 그래도 앞으로 수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3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특수 사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